어, 저는 1952년 9월 28일 계산군 칠성면 송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교직 생활을 하셔갖고 초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1학년 때는 청안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증평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부흥 초등학교, 그리고 4학년에서 이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고향에 있는 예사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예사 초등학교는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산막의 길로 유명하죠. 거기 이제 동네가 우리 고향 학교가 거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라디오가 있느냐, 자전차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라디오, 자전차 다 있고, 그리고 도시락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옛날에. 그래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도시락을 이제 싸갖고 갈 때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오징어 볶음, 멸치 볶음 뭐 이제 이런 걸 싸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깻잎, 장아찌 이런 걸 싸와요. 그래 도시락 그나마도 못 싸오는 사람은 그 보릿고개라 이제 그 막 아카시아 꽃잎 또 도토리 묵 뭐 이런 거를 이제 먹고 그럴 텐데 학교에서는 이제 강냉 이제 죽을 이제 써줬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어떤가 맛이 어떤가 이제 도시락하고 바꿔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본 사람도 별로 없고 기차 타본 사람 물으니까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차도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하여튼 뭐 이제 이사 다니면서 이제 뭐 용달차인가 이제 짐차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화물차로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화물차에도 타보고 다 했는데 차 안 타본 사람이 거의 다예요. 즐겨 놀던 저기는 가이생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잘 못 보겠는데 지금 이제 애들은 이제 게임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말 타기 또 뭐 팽이 돌리기 뭐 이제 이런 거를 했어요. 그 여학생들은 이제 공깃돌 놀이, 그다음에 이제 고물줄 놀이 뭐 이런데 고물줄 놀이를 뭐 우리 머슴애들이 또 가서 잘 끊어요 또. 그래서 매일 울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번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강에 이제 물 길러 갔어요. 바켓스에다 이제 물 길러 이제 한 5분 거리인데 물 길러 갔는데 거기 또 친구님이 와갖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란 티를 입고 왔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란 사스 입은 성국현이가 나는 좋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괜히 얼굴이 빨갛고 어떤 기분에서는 가서 그냥 누구 말 따로 뺨을 한번 때렸죠. 그랬더니 그 오빠가 너 때려 죽인다고 해갖고 학교 뒷문으로다가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동창 모임에 가면 이제 뭐 얘기거리가 좀 되고 있었죠. 그럼 지금도 그분은 거기 동창에서 만나고 계시고? 못 만나죠. 이제 그건 뭐 그때 뭐 저기 연애해 뭐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만날 기회는 없더라고요 이게. 예. 그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서울서 그 합기도라고 있어요. 합기도라는 운동을 했는데 낙법을 잘못해갖고 이 쇄골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한 3개월간 그 뼈적골에서 지금은 뭐 정형외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뼈적골이라고 그 운동한 사람들이 뭐 이제 해서 뼈를 어디다 부목을 해서 3개월 정도 뭐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래 예비고사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전자공학과 강원전자대학교나 뭐 이제 이런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예비고사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TV 라디오 만드는 이제 학원에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 거기서 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서울에 객지에 혼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제 그 관리 공무원들을 날이라 그랬잖아요. 날이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게 낫지 그거 무슨 라디오 만들고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느냐고 그 내려오라 그래갖고 이제 군청에 이제 임시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 식상과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먹고 살기 힘들고 쌀밥만 또 먹으면 안 돼, 식당에서. 단속을 막 했어요, 쌀밥 먹으면은. 아, 단속을 야, 했어요? 보리를 섞어서 한 30%를 섞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쥐약 잡기를 또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쥐약을 제 논아주고 전국에 논아줘서, 그래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징어 말린 거에다가 흙을 묻혀서 그 쥐꼬리라고 이제 뭐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는 사실 먹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임시직인데 정식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이 한 12,000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9,000원 정도 받았는데, 그때 쌀 80kg 한 가마가 8,000원이에요. 그 지금 이제 시대로 비교한다라면 지금 공무원들은 한 2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쌀값은 그거 지금 뭐 80kg 환산하면 한 2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쌀값이 그때 당시에는 쌀이 재산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 이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애들 보면은 그 쌀이 한 3말 정도면은 한 달 하숙비가 쌀 3말. 그 초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됐었죠. 그러니까 쌀이 그때는 상당히 귀하고, 쌀값은 모든 게 오르는 거에 비해서 쌀값은 안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내 친구가 이제 우체국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전문제 그 교환원이라고, 교환원이 코드를 이 전화에서 이 전화로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이제 없는 걸 알으면, 아, 친구 지금 없다고. 근데 그러면 또 들어오면은 연락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하여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이제 누구 말대로 전 중매도 못 해보고 연애 한 번 하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아, 그럼 그 전화 목소리에 계속. 그렇죠. 목소리가 하여튼 아나운서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후에는 이제 거기 그 명덕 초등학교 밑에 이제 그 찌만한 집을 이제 뭐 하여튼 사서 우리 가족이 살면서 그때 이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는 이제 남자 선호 사상이 심했기 때문에 남자를 안 낳는 사람들은 한 7, 8명, 10명까지도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뭐 보건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보건소에 근무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제 정관 수술, 난관 시술 하고, 예비군들 이제 뭐 그 정관 수술하면은 하루 교육 빼주고 뭐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 처음에 구호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보릿고개도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둘만 낳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열아들 아주 잘난 딸이 뭐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용어도 있고, 나중에는 하나도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애를 둘 이상 낳으면은 뭐 육성입의 혜택도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 이제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애들을 많이 나면은 오히려 혜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나라 그래도 지금 또 안 나잖아요. 또 거꾸로. 맞아요. 옛날에 이제 그 시대하고는 이제 지금 또 상반된 적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둘이 결혼해갖고 한 명도 안 되니까 이거는 나라의 장래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정쟁만 하지 말고 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처음 위생계에 가서 이제 근무를 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식당에 냉장고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거식, 퍼세식이라 그러죠. 옛날은 이제 그냥 화장실, 그거를 이제 지금 같이 수세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방에는 이제 환풍 시설이 있었는데, 그럼 조그만한 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환풍 시설을 제 달고, 지금은 아주 잘 해놨잖아요. 닥트 시설이라고 해서 주방에서 그 김 올라오는 거 이런 걸 다 잡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손 씻는 시설도 또 해야 되고, 화장실에.
그래서 손 씻는 시설을 해라라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 플라스틱 우리 고무 달아 있죠. 고무 달에다 수도꼭지 달아갖고 그게 그렇게 그게 수세식이라고 손 씻는 시설이라고 이제 그때 막 처음에는 뭐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 그거 인정해 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같이 도자기라 그래요. 뭐 자기로다가 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의학 업무를 또 볼 때는 또 의사들은 평상시에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약 감시원들이 나와서 마약 조사를 하니까 숫자가 안 맞고 기록도 안 해놓고 이러면 이제 확인서를 받잖아요. 또 이제 행정 처분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떠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아, 이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업무를 또 봤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공해 업무도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장마철에 폐수를 내보내요. 약 처리를 안 하려고. 아, 사람들이요? 그 약 처리가 처음에 이제 안 들던 돈이 들어가니까 그 약도 저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장마철에 그냥 살짝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단속을 해서 또 뭐 대기 또 오염 물질을 또 많이 품는 업소 이런 데도 이제 환경 부담금이라고 벌금을 이제 과징금이죠. 그러니까 환경 부담금을 3천만 원 이상짜리를 한 2개소를 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런 게 공무원으로서의 어쨌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예방을 해주고 주민의 이제 어쨌든 혜택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천군 소장으로 있을 때 이제 가서 보건진료소가 이제 진재가 오래돼 갖고 그걸 이제 도에서 이제 예산을 따서 우리 이제 군비하고 섞어서 이제 짓잖아요. 전부 이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암인자라든가 골다공증 기계 이런 걸 사서 주민들한테 전부 검진을 시켜서 사전에 건강하게 더 좋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 3년 가까이 근무하니까 도에서 들어오라고 도에 이제 가면 이제 계장이고 이제 시군에 가면 이제 과장이잖아요. 소장이. 그래서 사무관으로서 이제 어쨌든 도에 들어오라고 우리 군수님은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나중에 이제 서기관 될 때는 이제 청주시로 보내주마. 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저기 하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송소장 같이 공무원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그래도 끌어가려고 그래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서로 있기 싫어 갖고서 근무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칭찬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평보건소에 이제 그때 이제 계장으로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 이제 계장인데도 월급이 68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방 종업원 있죠. 다방 종업원들은 차 배달하면서 90만 원이 월급이. 그래 그 이듬해 우리 월급은 한 3만 원 조금 더 올랐는데 그들은 120만 원이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이 사회하고 너무 괴리가 많다 이런 생각은 자주 들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쨌든 뭐 이제 저기 하고 또 청주시에서 그때 이제 사스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 그 저기를 전부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우리 관내는 이제 어쨌든 그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우리 저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둘뿐이 없었어요. 그래 그 인원을 전부 예진을 해야 되는데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예진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딸리니까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에 있다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다 또 얘기해서 그 전염병이 안 돌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저기 공중보건이지 그러니까 의사들을 차출을 의뢰해서 그 차출 받은 인원이 와서 그때는 이제 협조를 해갖고 하루에 2~3천 명씩 예방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전염이 안 되게끔 빨리 그래도 차단해 줬다고 시장님이 그때도 칭찬해 주고 하여튼 그런데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 이제 남매를 뒀는데
이제 아들은 지금 이제 뭐 46살이 그래서 아루투시 나오고서 바로 이제 제대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교정직으로 이제 팀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손자가 둘이요. 그다음에 이제 딸은 이제 백곡 초등학교에 이제 유치원 선생인데 거기도 아들 하나예요. 그래 딸을 낳으라고 해도 그러면 알았다고 이제 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손자만 셋이에요. 손녀 딸이 없고. 그래서 좀 그게 좀 외로운 것 같고 지금 사실 아들보다는 딸이 더 부침성이라든가 이제 뭐 자주 전화해주고 아들은 또 뭐 뚝하잖아요. 그냥 뭐 잘 있니 그러면 예 그냥 그러고 대답하면 끝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손녀 딸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야, 제가 이제 퇴직하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목련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하모니카도 배우고 또 요가 합창 교실 뭐 이제 그 배우다가 이제 청대에 가서 뭐 성교육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국가 자격증으로는 이제 위생사, 사회복지사 또 장기요양보호사도 땄어요.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이제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따고 그다음에 강사 자격증도 상당히 많이 땄어요. 뭐 이제 그 치매라든가 인성 뭐 주인공 그래 하여튼 해갖고 제가 자격증 수료증이 4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배운 거는 우리 영상반. 그래 영상반에 이제 청대 영상반에 이제 그 한 학기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 디렉터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다가 영상 자서전을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괜시리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라고 그 날짜에 또 맞춰서 내느라고 또 이거 중간에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버벅거리고 뭐 이런 게 상당히 애먹었는데 그래도 영상 자서전을 탁 만들어서 탁 내니까 그래도 이제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배운 거는 그래도 영상 만드는 거다. 그래 이제 그 영상 만들고 다음 학기에 또 이제 한번 영상반을 또 한 번 이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두 사람 거를 이제 뽑아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단편 영화를. 그래서 이제 청주 국제 단편 영화제에 우리 두 사람이 다 당선이 됐어요, 그날. 그래서 그 제목은 우리 집에 왜 왔니?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녀들이 오면은 굉장히 반갑잖아, 그죠? 근데 와 있어 보면 조금 있으면 쿠당탕 거리고 그러면 뭐 텔레비도 들을 수 없이 막 그립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또 채택이 돼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또 시나리오 조금 쓰고 그 감독이 좀 뭐 보완해주고 해갖고 하여튼 그게 이제 당선이 돼서 잘 써먹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호수산악회장으로 지금 있는데 오창에 이제 호수산악회장에서 매월 이제 저기 이제 넷째 주 토요일 날 놀러 가요. 그래서 놀러 갔다 오면은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 갈 때 또 한 16분에서 20분짜리를 만들어 갖고 상영을 해줘요 또. 그러면 이제 그 지난달에 갔다 온 거를 보면은 또 새롭잖아, 그죠? 그럼 뭐 이제 노래하는 것도 넣고 뭐 음식 먹는 것도 넣고 경치도 넣고 뭐 해서 지금도 만들고 가족도 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손자들하고 좀 전부 가지만은 그래서 만들어서 또 영상 하나씩 주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게 보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으로 진로를 하셨어도 잘하셨을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외국 갔다 와서 이제 찍어서 보내면 얘 영화 감독 해도 된다고. 그 뭐 1인 크리에이터라 해갖고 KBS 일에 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수다방에도 나와서 또 30분 수다 떠는 거 했는데 또 1시간 반을 찍더라고요 또. 뭐 이제 그렇게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줄거리만 좀 들어도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손자들이 이제 셋이 나오는데 딸 아들 둘에 딸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제 저기는 외손자 한 명이에요. 제 손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 교육생들 손자들을 이제 데려온 거죠, 둘은. 따로. 야.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집에 와서 이제 뭐 후탕탕거리고 자간 뭐 또 하는 거 나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저희가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82세, 86세 이렇게 사셨고 아버지도 93세에 이제 금년도 지난달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93세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지금 94세로 살아 계셔요. 그래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한 4년째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치매 그 허리 수술을 하시고서는 선망이 오고 그다음에 치매가 오더라고. 병원에 있을 때 한 일주 되니까 이제 선망이 오면서 뭐 벽을 보고 야, 저 도배 다시 했니?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 그때서부터 이제 그 선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되면 젊은 사람들은 깨어난다 그러는데 계속 못 깨어나고 그 정신과 약을 이제 하여튼 계속 잡섰었죠. 그래서 치매가 병 중에서는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고 손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은 낙천적인 사고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좀 낙천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뭐 산악회 한번 가고 술자리 있으면 모임도 많지만은 이제 술자리 가면은 술은 하여튼 기분 좋을 정도로 먹는다. 술이 보약은 아니다. 이래고서 이제 술 알맞게 먹고 운동을 이제 또 일주일에 하여튼 5일 정도는 이제 아침에 이제 호수공원을 이제 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서부터 계속 그 신부전증이 있었어요. 신부전증이 있었는데 작년에 검사하니까 신부전증이 없어졌대. 그리고 옛날에 술 먹으면 막 골이 아팠었는데 지금 골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혈압약을 하나씩 먹었었는데 2010년부터 이제 청주시 소장 있을 때부터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먹었었는데 작년부터 그것도 반알로 또 줄이고 그래서 뭐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이제 줄인 거니까 그래서 난 뭐 건강이 뭐 좋다라고 하여튼 뭐 고혈압 있으니까 뭐 잘 관리했다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또 뭐 오메가3라든가 뭐 요새 뭐 관절약은 안 먹지만은 이제 또 루틴 눈에 좋은 거 눈이 이제 나이 먹으면 자꾸 이제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고 건강 하여튼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여튼 그 영양제도 하여튼 먹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저 앞으로 저기 해야 될 거는 이제 유언장은 이제 옛날에 윌다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윌다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관내도 들어가 봤어요. 그건 이제 체험이죠. 그래 관체험. 그래 이제 못이 그 수위 있고 들어가서 하고서는 이제 막 이게 관을 뚜껑을 닫고 들고서는 막 이제 딸랑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제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 뭐 돈 많고 저기 하는 거는 별저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간 욕심 안 부리고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또 바둑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복지관에 이제 오후에 가서 바둑을 이제 서너 판씩 두고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스포츠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근데 확실히 저기 어떨 때는 이게 좀 피곤해 계속 그냥 그 시력을 이제 하고 정신 집중을 하고 집에 와보면 어떨 때 녹아낼 때는 야 이게 스포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남은 여생은 건강한 게 최고다 그 생각입니다.